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매일 목요일 밤마다 나와서 한 주간의 이제 다음 한 주간의 섹터를 알려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이요.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슈에 집중을 해서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좀 탑승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제 우리 미국의 금리가 좀 동결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이런 동결 움직임에 시장이 약간 실망을 하면서 좀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시장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고 그리고 수익을 내기까지 앞으로 증시 플라텍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내 증시를 보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해볼게요. 자, 미국 증시는 사실 뭐 딱히 크게 볼 거는 없어요. 뭐 매번 움직임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말로 다 풀어서 해드릴게요. 자, 금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하기로 4.5%로 동결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근 한두 달 동안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월한테 야, 금리 인하해. 안 하면 너 해고야. 금리 인하해. 이래도 안 해?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동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지금까지는 지난번까지의 매크로 지표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요거 되고 나서 이제 오늘 밤 이제 방송하기 전이죠. 방송하기 전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목요일에 항상 발표되는 거예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2.7이 나왔어요. 그대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걱정되지 않을 정도로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핑계거리를 어떤 걸 핑계거리로 안 했느냐? 바로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였어요. 지난주 제가 계속 지표 드렸어요. 고용 지표 견조하다고. 근데 이게 어머나 세상에 218K였나요? 요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면서 야, 오랜만에 이전치보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요게 높아지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제 8월은 없습니다. 8월은 없고 9월에 있을 FOMC 금리 결정에서 0.25% 못해도 한 0.25% 정도는 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약간 생겼다. 약간 새싹이 돋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이벤트인데요. 여기도 그냥 적어놨습니다.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현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 잘 갈 거야. 이게 파월의 의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칸 쳐놨어요. 9월 FOMC 관련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를 인하할지 뭐 인상은 아닐 거예요.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아무런 결정도 아니라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 돼서 말을 바꾸기가 사실 파월한테는
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명예에 흠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에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나오죠. 노동시장 약화 위험이 있다. 이 말이 뭐냐? 노동시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면 금리를 보통 인하를 하게 됩니다. 요 말을 함으로써 9월 금리 인하에 약간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뭐 블라블라블라 많은데 밑에 또 빨간 불 있죠. 다만 노동시장이 현재로선 균형 상태를 보이고 실업률도 안정적이지만 지난주까지 계속 굉장히 좋았죠. 노동시장에 명백히 하방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둔화 및 실업률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요거와 똑같은 말은 뭐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막 이 경기 침체 공포가 막 오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자산 시장에는 버블이 끼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8월이죠. 이제 8월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좀 봤으니까 이제는 국내 시장 한번 보자고요. 자, 국내 시장. 요거 지금 이제 약간 좀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3,200 중반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00 이상을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혼조세로 보이고 얘네들끼리도 매수 매도가 갈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좀 시장 자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360원, 70원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1,390원대에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걸로 봐서는 약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좀 글로벌 투자자들의 약간 우려가 좀 담겨 있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몇 회에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코스피 3,200대 횡보, 800선 유지. 굉장히 사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9월에 갑자기 뻥 하고 또 터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8월에 뭐 해야 돼? 9월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돼서 이제 올라갈 때 그때 돼서야 이제 호가창 따라가겠다고 막 이제 난리 피지 말고 8월에 그냥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9월에 편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게 이번 한 해 동안의 저의 플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외인 혼조세라고 적어놨고 달러 환율 상승이라고 적어놨어요. 뭐 물론 미국 주식이라는 그런 선택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국내 주식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 많고 그걸 끌어올리려고 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라든 뭘 자꾸 하려고 한다.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국내 주식도 8월에 이제 9월을 준비하는 8월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뭐 그러고 싶으신 분들 여기 크게 띄워드립니다. QR코드 찍고 저희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두 가지 종목 당장 내일 공략해도 좋을 두 가지 종목과 그리고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함께 하셔서 8월 대비 잘해서 9월에 대박 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일주일에 계속해서 갖고 나왔던 그런 공략 종목들 수익이 얼마나 좋은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지난주 종목입니다. 뒤에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1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얘 올라갈 거라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있는 요런 종목들 그리고 뭐 밑에 뭐 5월에 낸 거, 4월 낸 거, 3월 낸 거, 1월 낸 거 그 다 뺐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어디라고요? 하단의 QR코드 콜라텍 게시판, 콜라텍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지난주 방송 장면과 지난주 종목이죠. 하나비전. 지난주 굉장히 까맣게 입고 왔었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런 섹터는 이런 하나비전이 몸담고 있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은 가던 놈이 간다.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가던 놈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가던 놈이 가죠? 요런 애들이 만약에 단순히 중소형주나 테마성만 강한 종목이었다면 여기서 공략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데 가던 놈이 가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좀 자부하는데 잘 봅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어디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는 콜라텍 게시판, 콜라텍 게시판에서 공략 종목들 다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 시스템도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하나네요. 그죠? 제가 참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 관련 계열사들만 잡으면 그냥 다 올라가네요. 그죠? 챙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차트상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 여기서 손바뀜 났고 뭐 지금 여기 있는데 뭐 더 올라갈 거다 하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계속해서 다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와서 그냥 올라가요 라고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왜 공략하는지 그리고 자리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최소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이때 공략을 했습니다. 이때 공략하고 뭐 빠졌나요? 그게 아니죠. 상승 추세 살짝 유지하다가 오늘부터 장대 양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 뭐 조금 더 보셔도 된다. 저는 뭐 단기 종목이면 단기 종목이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편하게 좀 가져가도 되는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종목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갔어요. 더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방송 화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주사 뭐 그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공략을 드렸는데 뭐 최근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갖고 가면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GS 같은 경우도 사실 단순 테마주였으면요 여기서 잡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제가 가던 놈 중에서도 갈 놈을 제가 좀 이게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좀 부합해 봤을 때 얘는 더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올라가 버리죠. 요런 디테일한 특징은 그때그때 항상 바뀌어서 약간 요거를 그때그때 좀 다른 걸 접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방송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도 횡보를 하고는 있는데 로봇주는 어쨌든 갑니다. 여기서 또 넘어가서 한 번 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때요? 그냥 뭐 이런 방송 뭐 이런 내용 뭐 왜 공략하는지 뭐 그것도 뭐 중요하죠. 공부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야 우리는 사실 수익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하단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하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준비해드린 종목 2선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QR코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윤호의 당장 내일 공략해도 되는 공략주 2선 바로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들 좀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고 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또 그 선택을 할 당시에는 이 종목을 살 당시에는 사실 잘 몰라. 혹은 종목을 안 살 당시에는 잘 몰라요. 다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거나 내가 잡고 있는 종목이 빠졌을 때 그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후회를 좀 최소화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에 계속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멘토링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요런 이제 요새 좀 갈팡질팡한 시장 안에서도 기회를 잡는 그런 좀 현명한 투자자가 함께 되시기를 좀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음 2부 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2부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황과 함께.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조선이에요. 야, 이 조선 이거 철진한 거 아니냐. 야, 조선을 이제서야 가져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지금에서라도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조선 관련주를 한창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뭐 30%, 40%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드렸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벌써 거의 한 4개월쯤 되네요. 그죠? 4개월쯤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조선을 보셔야 될 때가 왔다.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요. 근데 그 손해는 다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린 조선을 봐야 돼요. 그럼 왜 조선을 봐야 되느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요새 떠들썩합니다. 미국과 관세가 어떻게 체결이 됐어요? 25% 한다고 맨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는데 15%로 변경했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야, 요거만 보면 박수칠 일이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달렸어요. 한국은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해야 되고요. 1,000달러 가량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버렸습니다.
예. 물론 뭐 투자를 하는데 뭐 나쁜 게 어디 있고 뭐 에너지 수입 뭐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가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문제예요. 음. 그리고 3,500달러 투자 국내에 공장 지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일터를 미국에 뺏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뭐 근데 사실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건 이제 그때그때 시장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빨간 글씨. 한국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야, 이거 참 요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기사들은 이 두 개를 좀 따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한국에 팔 때 0%,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팔 때 15%. 참 뭐 이상하죠. 요거 굉장히 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조건들이 만약에 진짜 그대로 간다면 그다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거를 좀 핑계 삼아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성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좀 더 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또 아까 그 첫 번째 내용에서 좀 연장이 되는 건데 대통령실은요. 차 관세를 15%로 하고 쌀이랑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대요. 저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차 관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갸우뚱하는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25% 하려다가 15%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요거와 연계되는 게 뭐예요?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으로 쌀의 어떻게 보면 시세를 약간 바닥 지지를 좀 견고하게 쌀의 시세가 높게 유지가 되게 하는 건데 요거까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겠대요. 뭐 주식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삶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 더 팍팍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뭐 아무튼 우리는 뭐 그 전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좀 투자를 잘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빨간 칸만 볼게요. 야, 여기 김 실장은 뭐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라고 말했는데 약간의 말장난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EU를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기존에 0%였어요. 근데 15%로 실제로 잘 안 써지네요. 플러스 15%의 관세가 상승이 됐어. 근데 EU는 원래 2.5%를 내고 있었어요. 12.5%가 추가가 됐죠. 실제로 우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이 가격적인 그런 경쟁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아주 살짝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차 업체는 약간 조심해서 그래도 한 1분기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럼 그렇지. 딱 제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저는 요거를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절망밖에 할 게 없느냐. 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은데 막 울고만 있어야 되냐. 대성통곡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뭐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건조 그리고 유지보수 그리고 조선기자재 등의 조선업 생태계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만든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앞으로 조선 섹터의 주가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오겠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1등주들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등주가 한 번 쫙 올라간 다음에 2등주, 3등주 같이 따라가는 거야. 우린 요걸 노려야 돼요. 요거 조선을 가지고 이 사이클을 먹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제가 빨간 쳐놨죠. 이어서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쉽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뭘 볼 거다? 조선을 볼 거다. 이 조선 관련 이 섹터와 종목 어디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1,500억 불 조선업 펀드를 운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선 섹터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팍 하고 상승 나오는 구간은 아직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다? 우리는 1등주 말고, 제 1등주, 2등주까지도 다 올라간다고 했죠. 1등주 말고 2등주, 2등주 중에서 1등. 그런 종목을 잡아야겠죠. 당연히 잡아야 돼요. 자, 이 밑에 빨간 칸 친구 한번 볼게요. 특히 1,500달러는 뭐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영된다고 했다.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영된다. 조선업을 위한, 조선업만을 위한 펀드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어요. 미국으로 조선업이 이렇게 잘 진출을 하게 되면 조선업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선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조선주가 뭐가 있냐, 혹은 조선기자재주가 뭐가 있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얘네들은 크게 저는 빅3라고 부를게요. 이 빅3는 항상 살펴보셔야 돼. 얘네가 갑자기 음봉을 그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빠진다. 그건 저점이 아니라 뭔가 큰 악재가 터진 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뒤에서 볼 거예요. 자, HJ중공업, 하나엔진, 현대힘스. 자, 우리 여기 그동안에 공략해서 뭐 몇십 %씩 재미 봤던 종목 몇 개 있죠. 현대힘스, 뭐 한국선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현대힘스, 하나오션, HD 현대마린엔진, 하나엔진, 다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서 뭐다? 몇십 % 상승 나왔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뭐다? 호재가 또 쌓였다 이거예요. 호재가 또 쌓이면 뭐다? 현재 주가 상태를 좀 지지하면서 더 간다. 자, 그러면 이 대장주들의 요런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기 10종목이죠. 여기 10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제가 내일 바로 공략을 해도 좋다고 판단되는 딱 한 종목이 요 중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된다. 제가 다 공개해 드릴 거다. 방송 끝나고 바로. 자, 그러면 한번 이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HD 현대마린엔진, 삼성중공업 이 세 개. 자, 2025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여기서 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죠? 얘도 쌍바닥 짚은 후에 상승 추세 유지 잘해주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여기서 야 고점인가 하다가 고점 다시 뚫어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때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잡을 걸, 이때 잡을 걸. 내려가면 못 잡아요. 올라가면 이때 잡을 걸. 여기서 더 올라가려나? 여기서 잡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상승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겠죠. 자, 우리도 등반 같은 거 할 때, 뭐 등산 같은 거 할 때 이미 500m를 올라온 사람이 500m를 더 올라가기가 쉬워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딱 처음에 한 100m까지만 딱 올라간 사람이 거기서 추가로 500m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덜 걸은 사람이, 덜 올라간 사람이 그만큼 힘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잘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아직 힘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 얘네들은 살짝 지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약간 리스크를 좀 많이 지셔야 된다. 근데 요 세 종목 제외하고 그러면 7종목 중에죠. 요 7종목 중에서 한 종목 딱 요거 딱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재미 많이 보겠다. 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잘 보시고 종목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아까 그런 하나비전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그런 편안한 투자, 편안한 수익 같은 거 가져가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조선을 봤는데 이 조선업 중에서도 이윤호의 일선 이거에 대한 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조선주라고 했어요. 조선기자재주. 근데 뒤 옆에 뭐도 적혀 있어요? 방산까지 아우르는 엔진 및 방산통신 사업이에요. 자, 디젤 엔진, 특수 엔진 등등 해가지고 뭐 해상 선박용, 육상 산업용 발전기, 에너지도 포함되겠네요, 그죠? 전차, 자주포 등등 사용되는 특수 엔진, 그리고 군 위성통신 전투 체계. 조선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최근에 또 방산 좀 빠지면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방산에도 겹섹터로 있다. 사업 영역에 그냥 딱 나와 있다. 근데 얘네들은요, 진짜 뭐 1등주에 비해서 약간 소외돼서 그렇지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요건 이제 약간 공시 상황을 좀 가지고 나와 본 건데 공급 계약 체결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되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 이제 제가 상세한 거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0% 내외, 그러니까 매출액의 10% 내외 그런 공급 계약이 꾸준하게 체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야? 지금 이 산업, 이 방산이나 조선을 많이 찾는 요 산업 분위기의 제격이라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수주 계약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햄버거집만 해도요. 꾸준히 손님이 오는 게 좋잖아요. 한순간에 몰렸다가 한순간에 안 와가지고 망하는 그런 거 안 좋잖아요. 얘는 꾸준하게 수주 계약이 온다. 꾸준하게 손님이 온다. 요런 애들은 1등주는 아니어도 못해도 2등주로는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요. 항상 살펴드리죠. 자, 2023년서부터 2024년 넘어갈 때는 영업이익만 볼게요. 많으니까 189억 원에서 422억 원,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22억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 12월까지요. 2025년 3월에 영업이익이 155억이에요. 거의 벌써 40%가량을 채웠어요.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도 272억, 그러니까 2024년 통틀어서 272억인데 오라 30%가량을 벌써 채웠네? 한 분기 만에.
성장 잘하고 있네. 이런 애들 잡아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짚어드리죠. 저점 라인. 여기서 한번 미친 듯이 횡보를 잠깐 하다가 한번 크게 솟고, 여기서 한번 갔다가 크게 솟습니다. 양봉이 하나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장대 양봉 한 번 나오면 그냥 마그마 기둥이에요. 후지산도 이렇게 폭발은 안 할걸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딱 가고 나서 상승이 엄청나게 나오죠. 잘 보세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자잘자잘하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약간은 횡보를 할 수가 있어도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뚫리면서 요 라인을 뚫어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3만 원 라인. 현재 주가 24,000원 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24,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당장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공략을 빠르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지든 조정이 좀 나오든 더 올라가든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여기다 조금 더 낮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텨도 됩니다. 결국에 3만 원 선 뚫을 거예요. 조선, 방산 이런 애들은요. 다른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테마 같은 경우는 안 가던 애들이 갑자기 확 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랜덤성이 강한 거고 도박성이 강한 건데, 조선, 방산 이런 애들은요. 가던 놈이 또 가요. 죽었나? 아니 또 왔네. 죽었나? 또 왔네. 죽었나? 또 왔네. 야, 이번엔 진짜 죽었나? 또 올라고 하네. 여기서 이제 또 못 잡은 분들은 후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딱 편하게 투자하자고요. 제가 요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목이 마를 정도로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단에 QR코드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좀 들이대시면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콜라텍 게시판에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만 원 돌파했을 때 미련 없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차트 좀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미 여기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 다 분석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베스트 원픽 확인 방법은 여기 하단의 QR코드 여러분들께서 한번 카메라 들이대시면 나오는 링크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종목명 확인할 수 있다. 3만 원 넘어갈 종목명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 강관을 제가 가지고 나올까 말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바로 한번 보시죠. 한번 더 볼게요. 한국에 대한 상호세를 해가지고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관세에 관한. 오늘 뉴스에서도 지겹게 떠들었을 거야. 근데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웃은 섹터도 있지만 운 섹터도 있어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언급이 없어서 강관주는 떨어졌대. 개파락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참여 언급이 없다고 안 하는 게 확정된 게 아니야. 요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야, 잘 가네 하다가 개파락이. 야, 그리고 8% 음봉이 나왔어요. 야, 내가 널 믿었는데 이번엔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망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투자자 중 한 명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말 한 번 더 나와요. 말 한 번 더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을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시장 항상 이랬어요. 그리고 차트상 개파락, 아까 여기 있죠? 아이고, 여기 있죠? 여기 요런 개파락, 요런 이제 장대음봉, 급한 장대음봉 이런 거는 어떻다? 어쨌든 다시 채워져요. 급하게 떨어진 건요. 급하게 갑자기 다시 채워져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패턴? 약간 그런 패턴 중에 좀 하나더라고요. 이게 급하락을 하면 결국에 그 갭분을 채운다. 근데 못 채우는 애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애들은 특징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자면 오늘 뭐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공 투자는요. 감정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야, 여기서 올라간다. 그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10만 전자 간다. 뉴스에서 막 그러길래 그래가지고 8만 원, 9만 원대 샀어.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하고 있죠. 힘내십시오. 자, 삼성전자 막 5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5만 원까지 떨어졌다.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 그때 잡은 사람들 지금 50% 수익이에요. 성공 투자는 감정과 반대로 간다. 요거는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광 관련주는 뭐냐? 세아제강, 휴스틸, 하이스틸, 뭐 금강공업, 동양철관, UST, 한국철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윤호의 일선이 요 7종목 중에서 하나가 있다. 아시겠죠?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아제강, 휴스틸, 금강공업이 세 개의 차트가 어떤데? 야, 참 재밌습니다. 차트가 여기서 쭉 빠지고 여기서 가다가 주가 지지 잘 받은 애들은 개파락해버리고 올라간 애들은 장대음봉 떠버리고 이거 이제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급격한 섹터 하락은 다시 리바운드가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알래스카 LNG 사업은 2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테마인 강관에 이윤호가 보고 있는 종목은 뭔가 이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종목도요. 아까 첫 번째 그 첫 번째 조선주 일선도 하단의 QR코드 콜라텍 게시판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관주도 하단의 콜라텍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차트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윤호의 강관 히트 종목 뭐냐? 뭐 일단 이 회사는요 강관 전문 기업이에요. 보면 뭐 그냥 사업 자체가 강관이에요. 철관. 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선박 기계, 뭐 운송 선적 등 말 다 했죠. 테마성 하나는 죽여줍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순 거래량. 자, 여기 보시면요. 외인들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만큼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개파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뭔가가 주가 흐름을 고의적으로 누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런 이제 개파락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막 섹터 자체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의 매도세라? 좀 이상하죠. 예, 이거 금방 채워 넣을 겁니다 아마.
자, 실적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부채 비율도 그렇고 뭐 그냥 건강 진단서 뗀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건강 진단서 딱 떼보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차트 어떤데? 차트를 봐야지. 2025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가다가 얘네들은요. 한 번의 장대 양봉이 크게 뽑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쭉 내려왔다가 여기 참 특이하죠? 갭상승을 하고 나서 어때요? 이 갭상승한 만큼을 다시 반납해요. 약간 과학입니다. 갭상승을 한 애들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걸 하락으로 채우고요. 갭하락을 하는 애들은 보통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걸 상승 흐름으로 채우기 마련이에요. 뭐 아무튼 한 번 더 볼게요. 자, 하락하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어때요? 여기서 살짝 실망시켰다가 쌍바닥 짚고 나서 삼연봉.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야, LNG 대박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야씨 오늘 13%가 빠졌네. 이거 지금 잡고 계신 분들 욕 나올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잡았다고 치자. 손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 홀딩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매물이 묶인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뭐다? 알래스카 LNG 같은 그런 이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된다면 이 갭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돼요? 이 갭을 다시 채우면서 올라가지. 여기 봤잖아요. 갭 상승했었더니 하락이 나왔다. 갭 하락한 애들은 거꾸로 상승이 나온다. 뭐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RSI 지표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 거죠.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얘는 약간 특이해요. 개파락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과매수 구간이 살짝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숨에 거의 한 이틀 만에 2, 3일 만에 단숨에 개파락이 얘도 나와버립니다. 얘도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한 적어도 요 선까지는 회복 움직임, RSI 회복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는 종목은 당장 내일 공략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아까 첫 번째 종목도 그렇고요. 두 번째 종목도 그렇고 5,000원 부근에서 5,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 다음에 요 갭만큼만 먹자. 얘는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5,750원에서 한 그래도 뭐 내가 조금 더 보겠다 하면 6,000원까지만 보자고요. 근데 6,000원까지는 여기 저항 부분이 많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죠. 그래서 5,700원에서 한 5,600원까지만 좀 단기적 한 1, 2주 만에 좀 봐도 여러분들께서 요 갭 상승분은 충분히 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 5,500원,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5,700원에서 5,900원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관세 15%가 아닙니다. 2주 내에 잘못 썼어요. 2주 내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은 저도 역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다? 하단 QR코드에서 여러분들 이선 종목, 이윤호의 내일 공략해도 좋을 이선 종목을 가져가시고 한미 정상회담을 공략적으로 이용하시길 좀 많이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상승 나온 상태에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안정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벨트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익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